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고페페입니다. 날이 조금씩 이제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중국의 칭다오 지역도요. 이제 날씨가 조금 차가운 바람들이 많이 불어오고 이것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핸드폰을 들고선 가을 오후에 회사 주변에 살짝 이제 산책을 하면서 칭다오 이제 바닷가 풍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산책 앤 토킹 그런 컨셉으로 찍었었어요. 그런데 찍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업로드를 하기 전에 봤더니 영상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할 때 어떤 그 도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뭐 여러분 보여드린다고 손으로 들고 이렇게 들다니면서 찍었더니 이게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기 그래서 야 이거 차고빼빼 뭐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에 대한 그 요구치는 별로 없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런 거를 올리는 것은 어떤 그 우리 구독자분들에 대한 그 죄송함과 더불어서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한 이것은 모독이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서 동일한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비주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맨날 제 얼굴만 들이대고 이렇게 찍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도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다. 뭐 너는 원래 다크서클이 원래 얼굴이 붙어 있었던 거냐. 뭐 다양한 제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그런 거를 너무 이제 내용에 좀 포커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영상을 올리는 내용은 원래 찍었던 영상은 제가 지난주에 찍었던 내용인데 일주 사이에 지금 한국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제가 일주 전에 얘기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요 2022년 10월 27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포함해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채권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경색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 경제에는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지금 이제 한국이 중국 부동산을 걱정할 때인가 라는 요런 약간은 조금 자극적이고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뭐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쪽이 중국 부동산 시장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용어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하자 이런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중국에 국한해서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한다면은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규모도 방대할 뿐더러 이 영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저기 남미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선 야 지구에선 이런 일이 생긴대.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어디 북극에서 있는 걸 가지고 야 지구는 이렇대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억지로 한번 구분을 지어보자라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네 개의 시장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북쪽 남쪽 이런 식의 지역별 구분이 아니고요. 시장의 속성을 가지고선 한번 네 개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매매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제 맨 첫 부분에 있는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토지 매매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중국의 지방정부가 이 토지를 개발업체, 디벨로퍼라고 하죠. 이런 그 업체들한테 파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 정부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야 여기가 원래 농업 용지였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오피스 용지로 바꾸겠다, 거주 용지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하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 일종의 비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제 디벨로퍼들이 개발상들이 참여를 해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저렇게 만들겠어요라고 하면서 자기 안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지방 정부가 가장 자신들의 의사와 부합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가지고선 토지 매매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토지 매매 시장은요, 사실 중국 지방정부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중국 지방정부는요, 세수를 가지고선,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 받는 세금이 있거든요. 이 세금 중에 상당수가 중앙정부한테 바로 패스가 되고요. 본인이 스스로 남는 세수가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 이상은 어디서 메꾸고 있냐면 이 토지 매매 시장을 통해, 즉 개발상들이 토지를 살 때 지불하는 사고 개발하는 권리로 지불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선 이것을 지금 메꾸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선 토지 매매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매매 시장에 이어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신축 분양 시장이다. 좀 한국식의 명칭인데, 신축 분양 시장이라는 것은 지방 정부로부터 이제 토지 개발권, 판매권을 이제 디벨로퍼들이 매입을 했잖아요. 뭐 이것을 가지고는 실제로 건물을 짓고 이것을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분양 시장은요, 사실은 B2B의 영역이 있고 B2C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B2B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개발상 디벨로퍼가 여기서 바이어가 되는 거죠. 바이어가 돼서 실제로 시공을 하는 다양한 시공 관련 업체들한테 자기가 돈을 주고선 시공 관련된 일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돈은 개발 디벨로퍼가 돈이 나가는 거고, 돈을 받는 것은 시공 관련된 업체들. 어떤 업체는 뭐 벽돌 까는 업체, 어떤 장판 까는 업체, 어떤 업체는 계단 만드는 업체, 주차장 선 맞추는 업체, 뭐 창문 다는 업체, 수많은 업체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장이 이제 신축 분양 시장에서 B2B를 이루는 것이고요. 나머지 B2C라는 것은 이제 개발상 디벨로퍼가 판매자가 돼가지고 일반 소비자한테 어떤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이죠. 신축 부동산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지을 것이니 네가 나름이고 이걸 사라. 이런 식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는 많이 접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가 이 신축 분양 시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장이 아주 재미난 시장인데요. 저는 한번 연관 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신축 분양이 해서 집을 다 지어서 이 소비자들이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때에 5만 가지 수요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가정가구 수요가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이 바뀌면 차를 바꾸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집에다가 좀 인테리어를 갖다가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인터넷 무슨 장치를 설치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이사를 하는 목적이 애들 뭐 좋은 교육을 위해서였다면 교육 관련 지출이 는다든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소비들이 이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발생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여기서 돈을 쓰는 사람, 즉 바이어는 일반 소비자, 입주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연관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있는 시장이 구축 거래 시장이 있겠죠. 이 구축 거래 시장이라는 거는 뭐냐? 자, 이미 제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제가 한번 팔고 싶어요. 그러면 거래가 어떤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발생을 하는 거래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자주 접하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체에 가면은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가 바로 구축 거래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만 놓고 봐도 지금 이제 제가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영역만 크게 이 네 가지인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 부동산이 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신축 분양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축 분양 시장에서 이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이게 뭐가 원인이다, 뭐가 결과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축에서 내가 집을 지을 테니까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걸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느냐? 야, 이거 얼마 전에 무슨 헝다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는 거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은 너 이거 개발성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인데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헝다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상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축 분양 시장이 안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신축 분양 시장이 아까 제가 B2B하고 B2C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B2B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막히느냐? 집이 다 안 팔리니까 이제 무슨 뭐 파이프라인 아니면은 뭐 창문 업체 줄 돈이 없는 겁니다. 자, 돈이 없는데 개발상이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주면 됐는데 개발상이 불안해 보인다고 이제 은행도 대출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개발상에 대한 돈을 많이 막고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개발상의 재무 건전성은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진행되고 있는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변했던 거죠. 자, 그러면 개발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집을 지어도 이게 안 팔릴 것 같네? 그러면 개발 계획을 백지화 시켜버립니다. 즉, 내가 원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 있다. 올 스탑. 자,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해봤자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 매매 시장에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뭐하러 토지를 사겠습니까? 어차피 안 팔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되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관시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야 뭐 가전, 가구, 차량 이런 것들이 다 팔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순수 소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수 경제가 축소가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이거를 노렸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하지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필요 없는데도 자꾸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다가는 불필요한 공급 과잉이 돼버릴 수 있겠다 싶어서 2018년도부터 수도꼭지를 잠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것이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2020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시작되는 시점부터 중국 정부가 이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2021년에 헝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중국 정부가 이것이 잘못하면은 지방 정부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갈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각 지방 정부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개발 업체들, 개발상들에게 적절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요, 개발 업체들은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무리하게 공급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세상 이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공급이 과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약 지금 1년 반에서 2년 넘도록 신축 공급이 굉장히 극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부동산 4개 영역으로 봤을 때 3개 영역에 걸쳐 있는 개발업체들, 이 개발상들이 굉장히 비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상들을 터치하지 않고서는 이 시장에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현재 상황은 어떻느냐? 이 개발업체들에게 적절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은 굉장히 많은 민영 기반의 개발업체들은요, 극도로 조심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공급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국영 기반의 개발업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중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을 많이 보는 분들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중국 부동산이 급격하게 공급 절벽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자꾸 빼빼 뭔 소리냐, 어디 가면은 뭐 집이 빈집이 남아 돈다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거 같아요. 사람의 심리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비슷해요. 뭐냐면 좋은 데 가서 살고 싶고 집값이 올라갈 때 그런 곳에 집을 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 빈집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요. 정말로 발전하는 대도시, 중심 도시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전체 중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현재 중국의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즉 중소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아예 멈추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도시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라는 시점이 굉장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이 왜 중국 부동산을 걱정할 때가 아니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중국 부동산 시장을 조금 제가 상황을 정리를 드린 건데, 자, 그렇다면은 왜 이게 지금 한국이 중국 부동산 걱정하는 게 말이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서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